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2016년 4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장일성 식물로만 나열된 것은? 장일성 하면 가장 기억 남는 거 아마 시금치이실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 나왔네 하고 2번 딱 고르시면 딱 틀리시는 거죠.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은 티머시와 아주까리입니다. 굉장히 낯선 식물이죠. 낯선 작물 본 적도 없고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티머시 아주까리. 자, 보시면 티모시는 사료작물이에요. 이렇게 티모시, 그래서 화분과 잡초로 분류되기도 하고 우리가 사료작물로 먹고 목초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장일성 식물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티모시. 아주까리, 시골에 가면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작물들 중에 하나예요. 아주까리, 이렇게 아주까리에 대한 거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까리 효능. 네. 보시면 이게 아주까리 열매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옛날에 종자기능사 우리가 작업형 했을 때 아주까리 씨는 꼭 나왔어요. 피마자 씨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장일성 식물로 된 거는 티머시, 아주까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들깨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들깨 언제 보통 수확하죠? 가을 지나고 수확하잖아요. 들깨는 이제 단일성 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들깨도 단일성, 그리고 시금치가 아마 장일성으로 가장 유명해서 시금치만 땡강 보시고 시금치 장일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외우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시금치, 밀, 양파 이렇게 3개 외우시고 아주까리 문제 나왔고 티머시 나왔다. 이렇게 5개 장일 외우시고 그 다음날 이렇게 추가해서 외워주세요. 우리가 벼도 가을 지나서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콩도 그렇고 우리가 가을 지나서 수확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단일성이다. 그리고 과일 채소, 가지, 오이, 토마토, 고추 다 과채소죠. 이런 것들은 낮과 밤, 장일이나 단일이랑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거고요. 장미꽃, 해바라기꽃, 펜지, 튤립, 세인트폴리아까지는 다 광과 무관하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42번. 토마토를 연작 재배하면 나타나는 병에는? 토마토는 과채소죠. 과채소를 계속 한 땅에서 우리가 노지에서 재배하게 되면은 보통 풋마른병, 세균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풋마른병. 자, 이 풋마른병 같은 경우에는 초기 어린잎이 시들기 시작하고 점차 작물체가 푸른 상태로 시듭니다. 지온이 25도 이상일 때, 그러니까 더울 때죠. 뿌리와 줄기 잎에 발생하고요. 과실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뿌리 발생하면 잔뿌리가 갈변하고 부패하고 탈락하게 되는 거죠. 연작하면 그 안에 세균이 있어서 풋마른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풋마른병, 토마토가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박테리아, 윌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병원균이 토양 내에 수년간 생존할 수 있고 또 지하부에 생겨난 상처를 통해 침입하지만 간혹 지상부의 조직에 생긴 상처를 통해 침입하고요. 그래서 항상 농기구나 해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고온이나 다습한 조건, 우리나라 여름철에 특히 이 풋마른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방제 방법 꼭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종자기능사 필답에 이렇게 병해충 방제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쓰세요 라고 자주 나오거든요. 농기구 소독하고요. 가지가 작물이 아닌 작물에 대해서 돌려짓기 윤작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발병된 포장은 병원균이 물속에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벼를 재배한다. 그러니까 답전 윤환을 해야 된다라고 해주고 필요시 약재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해답 방법이 있습니다. 약재를 사용한다라고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약재가 뭔지 그 약재 명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우리는 필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필답도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기도 탄탄하게 공부하세요. 43번. 실제 감자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주 일초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씨감자의 한쪽 무게로 가장 적당한 것은?
여러분, 감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감자에 이렇게 튀어나온 싹들이 있어요. 초록 색깔 이렇게 보이면서. 그러면, 이거 먹으면 독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감자 심을 때는 이 통째로 심는 것보다 이걸 좀 잘라서 이 한쪽의 무게가 30에서 40g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심으면 또 다른 여기 감자에 이런 싹이 납니다. 영양 번식하는 거죠. 영양 번식. 자, 그래서 물론 감자 통째로 한 개 다 심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심기보다는 씨감자 양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여기 부분에 뭐 약재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석회를 뿌려준다던가 이렇게 씨감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봄철에 많이 하시죠. 44번. 젖은 토양에 중력의 1000배의 원심력을 작용시킬 경우 작용하는 수분 상태는 이 말 자체, 이 문장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거에 대한 정의가 수분 당량입니다. 수분 당량. 이거는 젖은 토양이 있어요. 그래서 중력의 1000배의 원심력을 작용시켜요. 그랬을 때 남은 수분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수분은 이 pF가 2.7 포장 용수량 부근입니다. 이 내용은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포장 용수량, 그 다음에 포화 용수량, 위조계수, 흡수계수, 이거에 대한 이론을 보고 오셔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수분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분 당량에 대한 정의가 젖은 토양의 중력의 1000배의 원심력을 작용시킬 경우 이렇게 원심력을 작용시켰는데 남은 토양의 수분 상태가 pF 2.7 이내인 수분 당량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의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45번. 우리나라의 작물의 주요 기상재해가 아닌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작물을 재배할 때 어느 해 아니면은 지역에 기상재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고훈장애 물론 있긴 하지만 작물 재배 중에 생육의 높은 고온으로 인한 거는 시설 온실에서 일어나는 거죠. 온실. 자, 물론 최근에도 온실에서 이렇게 스마트팜이 잘 이동이 안 돼가지고 개폐를 해야 되는데 센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온장애로 죽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 기상재해는 아닌 거죠. 우리나라 고온이 뭐 38도, 39도 가긴 하지만 시설 온실에서는 막 50도, 60도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 가뭄에 좀 심하죠. 그리고 봄철에 건조한 풍해, 그리고 겨울철 냉해 좀 심합니다. 봄철 냉해도 심하고요. 근데 고온장애는 주요 기상재해는 아닌 거죠. 온실 내에서의 피해입니다. 46번입니다. 다음 중 자생란으로만 나열된 것은 가끔씩 이렇게 원예기능사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조금씩 나옵니다. 틀리라고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난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난을 키우시는 그런 종류도 이해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생란이와 착생란과 지생란 이렇게 나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생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양란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름을 쉽게 한글로 좀 되어 있으면 춘란, 한란, 해란, 새우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신비디움 새우란, 이게 우리나라의 자생란입니다. 여기 꽃들도 실제로 찾아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착생란은 바위나 돌, 나무 껍질에 착 달라붙어서 우리가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도 많죠. 카틀레아, 팔레놉시스, 반다, 덴드로비움, 풍란. 지생란은 땅속에 뿌리를 내려서 생장한 난입니다. 난이 왜 인기 많은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꽃보다 꽃을 더 오래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난이 조금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고 고부가 가치가 있고 그 특유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고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47번입니다. 보리의 담리작 재배에 기계화 파종 양식 중 가장 먼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보리 재배에 대한 얘기예요. 보리 재배할 때 담리작, 그러니까 이제 이모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논에서 벼를 재배한 다음에, 그리고 보리는 파종할 때 가을에 파종하거든요.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벼를 수확하고 나서 보리를 겨울 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모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그런 방법이 효립 광산파입니다. 효립 광산파. 이런 내용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효립이라는 건요, 이랑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랑을 넓게 만들어서 광산파, 넓게 흩어뿌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평면이라는 거는 논을 평면으로 하고, 그리고 새 조파, 이렇게 줄뿌림 했다는 거고, 효립, 이랑 만들어서 이것도 줄뿌림, 그리고 부분 경운파는 부분적으로 이제 땅을 갈아서 파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이렇게 보리의 답니작, 그러니까 이모작에서 가장 먼저 시급된 거는 이렇게 효립 광산파입니다. 효립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필답에서 내용이 나왔어요. 효립에 대한 그런 종류들 꼭 기억하셔서 이해 안 가시거나 좀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되셨으면 앞에 내용 한 번 더 참고해 주세요. 48번입니다. 다음 중 수량이 많고 사료나 공업용 옥수수로 쓰이는 품종은, 자, 옥수수 품종이 되게 많습니다. 3대 식량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옥수수 품종 중에 마치종이 사료나 공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씨알이 크고요. 사료 공업용이에요. 자, 사료값이 요새 굉장히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축산농가가 어려움들이 좀 많죠. 자, 경립종, 연립종, 감미종, 영감종 이렇게 각각의 품종에 대한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 주세요. 49번입니다. 공예작물이다. 자, 공예작물, 공장에서 가공해서 또 다른 상품적 가치를 나타내는 작물이 공예작물이죠. 자, 염료작물, 염색할 수 있고요. 섬유료작물, 우리가 옷에 관련된 거죠. 전분, 우리가 이렇게 밥을 여러 가지 먹을 때 식용작물은 아니지만 전분의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그리고 향신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향신,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작물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맹문동 같은 경우엔 약용작물이에요. 맹문동 꽃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는 맹문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여름철 좀 지나서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면 굉장히 막 힐링이 돼요. 이런 보라색 고귀한 그런 느낌 나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맹문동도 굉장히 매력적인 작물입니다. 50번 점토나 미사가 많은 고운 토양의 특성이 아닌 것은, 고운 토양은요, 이렇게 그런 입자, 알갱이의 그런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간의 틈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그 사이사이 안에서 이렇게 물을 가득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력이 좀 좋아요. 보수력이 좋기 때문에 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비열에 의해서 지온 상승이 느리고, 그리고 점토나 미사가 많은 고운 토양은 지온 상승이 전체적으로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좀 더디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50번에 이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거에 대한 단점은 이렇게 물로 좀 많은 부위가 차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공극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기 유통이 좀 더디고, 그리고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통기성이 부족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원하는 그 토양의 그런 성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키우는 그런 작물의 그런 토양 성분을 확인하는 그런 특성들은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51번, 온실에서 CO2를 인공적으로 공급할 때, 자, 우리가 탄산십이라고 하죠. 탄산십이, 이산화탄소 12, 탄산십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이 증대되어 작물의 수량이 증대되는 적정 CO2 12의 수준은, 자, 우리 대기 중에 CO2 농도는요,
약 0.03%, 물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농도는 광합성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온실 내에 우리가 오존 중에 광합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CO2 포화점에 가까운 1000에서 1500ppm, 답은 4번이죠. 이 정도의 CO2를 높여줘서 우리가 전체적인 생육촉진과 수량 및 품질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스마트팜 온실에도 많은 농가가 이렇게 탄산 시비를 하고 있어요. 52번입니다. 씨뿌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씨뿌림 같은 말로 파종이죠. 자, 파종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밭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요. 52번 첫 번째, 씨뿌림의 깊이는 종자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종자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종자가 광발화 종자인지 안발화 종자인지에 따라서 파종을 다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기계로 씨뿌림할 경우 발화가 일정하지 않다. 그렇지 않죠. 이거 너무 쉬운 문제네요. 기계로 씨뿌림할 때는 발화가 균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그 트레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검은 색깔 이렇게 판에 있어서 이렇게 균일적으로 이렇게 뿅뿅뿅 있고 자동화되게 종자가 뿌려지고 그 위에 자동으로 관수가 되고 복도까지 되는 그런 경우죠. 3번, 종자의 크기가 작을 경우 줄뿌림이나 흩어뿌림 한다. 줄뿌림은 뭐라고 하죠? 조파. 흩어뿌림은 뭐라고 하죠? 산파. 그렇게 단어까지 꼼꼼하게 외워두세요. 옥수수, 콩 등 씨앗이 큰 작물은 한두 알씩 일정한 간격으로 심는다. 이런 거를 전파라고도 합니다. 큰 씨앗은 전파라고 하죠. 답은 2번입니다. 이 파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필답으로 많이 나와요. 조파에 정의를 쓰세요. 산파에 정의를 쓰세요. 이렇게 파종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예시도 알아두세요. 53번, 채소를 이용 부위에 따라 분류할 때 열매 채소가 아닌 것은, 열매 채소는요, 과채소입니다. 과일 채소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채소와 과수의 차이점이 뭐죠? 둘 다 과일인데, 그죠? 수박은 뭐죠, 여러분? 수박은 나무에서 달리지 않죠? 우리가 엽채소 이렇게 풀로 되어 있는 그런 채소 같은 경우에는 과채소라고 부르고, 사과나 배나 귤이나 이런 것들은 나무에 달려니까 과수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열매 채소라는 거는 우리가 호박, 오이, 토마토 이렇게 열매를 형태를 띄우지만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식물 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열매 채소, 과채소라고 합니다. 동부는요, 이제 콩의 한 종류인데요, 협채류라고 속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그런 채소의 부위를 이제 구분하시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54번, 다음 중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 문제 나온다고 깜짝 놀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물보호 기사까지 취득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많은 농업 자격증 중에 종자 관련해서 그리고 병해충 관련해서 굉장히 라이센스의 고부가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병 나오면 뭐 하나 더 배우는구나 이렇게 하트 뿅 써주시면서 기운을 내주세요. 도열병, 자, 영어로 하면 라이스 블라스트, 타버렸다는 거예요. 불에 그을린 것처럼 진한 갈색으로 반점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열병,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먹는 벼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타버린 흔적이 보이시죠? 곰팡이병입니다. 곰팡이. 자, 그럼 이 도열병은 어떤 시기 때 많이 발생할까요? 자, 우리 도열병 같은 경우에는 자, 기온이 낮을 때, 좀 춥거나 아니면 질소질 걸음을 너무 주면은 확 자라기 때문에 도열병이 발생할 조건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흐리고 비가 자주 많이 나올 때, 이럴 때 도열병이 많이 발생이 돼요. 사실 도열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자 소독을 통해서 도열병을 예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경우가 있죠. 모내기가 늦어졌을 때 우리가 도열병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은 54번의 2번입니다. 자, 55번 버널리제이션 처리. 버널리제이션 같은 말로 춘화, 봄, 춘, 꽃화. 봄에 꽃피게 하려면 버널리제이션 처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온도 처리 중에서도 저온 처리라고 많이 합니다. 자, 버널리제이션, 춘화 처리는요, 생육기간 중에 일정한 시기 두 군데가 있어요. 종자 시기 아니면 녹식물 시기예요. 이 종자와 녹식물 시기에 일정한 온도 자극, 저온 아니면 고온인데 대부분 저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어떤 식물은 또 고온에서 이루어집니다. 저온에 의해서 화합이나 꽃눈 현상이 촉진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드신 분 계세요? 내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고 괴로우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춘화철이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그랬거든요. 버널리제이션, 꽃이 활짝 피려면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저온 자극이든 고온 자극이든. 자, 근데 문제 한번 볼게요. 버널리제이션 처리를 위한 최초의 이렇게 이제 종자 시기 때에 이렇게 종자의 흡수량이 가장 적은 거. 이 종자 시기 때, 이건 종자춘화형 작물을 얘기하는 건데, 종자춘화형. 자, 종자 시기 때 저온을 맞아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꽃이 피는 건데, 근데 이게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물이 있어야 돼요. 벼는 23%, 밀은 30%, 콩은 100% 정도의 물이 있어야 종자춘화형 자극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꽃을 필 수 있는 그런 감흥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5번의 답은 우리가 1번인데요. 보리가 가장 적습니다. 자, 다시 계속 보시면 춘화철이 화분화, 꽃이 생기기 위해서 온도 조건을 부여하는 거고요. 고온이든 저온이든 이 부위가 생장점 혹은 종자의 배라는 거죠. 종자 시기 때는 종자의 배 부위이고요. 우리가 녹식물 시기 때는 생장점 부위라는 거죠. 그 종자 춘화형 작물의 춘화 처리를 위해서는 종자가 채소 생육을 시작하기 위한 수분을 함유해야 되고요. 위 보기 중에서는 종자가 흡수량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퍼센트를 다 어떻게 외우나요? 그쵸?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56번. 씨 뿌리기 할 때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52번과 연관돼서 좀 이해하시면 편할까요? 씨 뿌리기, 파종, 가장 어려운 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전 뿌림입니다. 하나하나 뿌려야 되니까요. 자, 미세종자 파종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별표 3개. 미세종자는요, 작은 종자, 아주 미세한 종자를 파종하는 거예요. 정말 손톱만큼 또 작은 종자가 있습니다. 그 종자의 내면의 힘을 이끌어내주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파종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과학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모래로 증량을 하는 거죠. 종자 대 모래를 1대20 비율로 섞어서 3파, 흩어뿌림 하는 거예요. 흩어뿌림. 자, 그리고 그 후에 저면관수, 밑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차차 스며들게 하는 방법인 거죠. 미세종자는요, 필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57번, 알뿌리. 구근이죠. 알뿌리 같은 말로 구근. 알뿌리. 네, 구근. 알뿌리 형태 중에서 구슬줄기가 아닌 것은 구슬줄기, 구경 같은 말로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토란, 크로커스,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아, 바비아나, 익시아나, 샤프란 이렇게 있습니다. 시클라멘이 덩이줄기, 괴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토란이 사실 좀 애매해요. 토란이 옛날에 기출문제는 이제 구경이라고 나왔는데 토란이 요새 이용하는 부위가 다른 부분에서도 있어서 토란은 약간 구경도 되고 다른 부분에도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이용한 글프크,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아, 크로커스 요 위주로 먼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비아나, 익시아, 샤프란
생각해 보세요. 샤프란. 우리가 세제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덩이줄기는 글록시니아, 아네모네, 칼라디움, 시클라멘, 칼라, 구근, 베고니아, 감자. 이게 가장 유명하죠? 감자. 58번입니다. 토마토 촉성 재배할 때 육묘일수로 적당한 것은 우리가 토마토든 딸기든 어떤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촉성 재배 혹은 촉촉 아니면은 이제 억제 재배 뭐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그리고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따라서 재배 방법을 조절합니다. 이럴 때 촉성 재배 빠르게 우리가 가온을 해서 뭐 남부지방에서 이제 정식이나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을 때 하는 육묘일수, 파종 후에 이제 모종까지 만드는 시간이 6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를 씨부터 키우겠다. 씨부터 우리가 이제 토마토 열매까지 먹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 모종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쵸? 50에서 60일 뭐 기억해 주세요. 59번입니다. 벼의 줄기 속을 파먹는 해충은 해충 문제. 우리가 식물보호기사와 연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벼의 줄기 속으로 침입한 이화 명나방이 이화 명나방 유충이 병을 가해하면요. 벼 줄기 전체에 그런 게 고상화가 됩니다. 아예 죽어버리는 거죠. 이화 명나방. 저도 이렇게 가끔씩 해충은 보기는 싫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의 전문성을 위해선 좀 꼭 보셔야죠. 자, 제가 자주 이용하는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주 제가 사랑하는 그런 사이트죠. 자, 여기서 뭐 해충이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해충의 피해를 인해서 이렇게 표 전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이 명나방 같은 경우에는 한국, 중국,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동아시아에 많은 피해를 주고요. 연 2회에 발생을 하고 월동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제 방법 가장 중요하죠. 유인 등이나 성 페로몬 트랩을 이용해서 이런 걸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당연하겠지만 약제 살포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해결책 방법은 없네요. 약제 살포, 정확한 약제 살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60번 다음 중 기원지가 남아메리카 지역인 식물로 짝지어진 것은 작물의 기원지입니다. 벼, 오이, 콩, 당근, 마늘, 감자토마토.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죠. 감자토마토. 우리가 이것들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봐주세요. 맨 앞쪽에 우리가 그 책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그림과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보시고 한 번씩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한 번씩 그리고 차곡차곡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폭풍 응원할게요. 화이팅!